최근 들어 네. 광통신, 네. 양자, 네. 보안 네. 이런 키워드가 그러니까 결국엔 엔비디아가 나 여기로 갈 거야 하니까 이제 우르르 지금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네. 보이거든요. 결국 트리거는 엔비디아예요. 맞아요. 근데 왜 트리거가 엔비디아냐라는 얘기는 그것도 궁금하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넥스트 AI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초의 AI라는 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발전하면서 바뀌는데 그 발전하는 과정으로 넥스트 AI는 이런 쪽으로 또 번져갑니다. 라는 얘기를 딴 사람이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딱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게 시장에서 트리거로 딱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통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가끔 전화해서 요새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양자 컴퓨팅은 또 뭐고 광통신은 뭐고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했냐 이거를 맞아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냥 전문가적 그 평이 아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GTC 2026에서 젠슨 왕이 미래 핵심 기술로 이걸 딱 지목을 했어요. 광통신을. 그 바람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칩 사이에 연결하는데 지금 구리선 이거 하면 병력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리보다 더 빠르고 더 나이스하게 뭐 보내는 게 뭐가 없느냐. 빛.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린 간다. 그거를 이제 젠슨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디야 어느 회사가 그거야 아마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잘 알지만 이제 그 루멘텀 뭐 코이런트 이런 맞아요. 광통신 기업을 네. 그 20억 달러씩 주고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투자죠. 거기다가 이제 지분을 사오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거구나. 얘네가 맞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쪽으로 막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 예, 계속 갔고 우리나라도 뭐 대표적인 게 뭐 오이솔루션, 뭐 대한광통신, 뭐 우리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기랑 관련 있대 없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세상이 바뀌는 거는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주식 투자는 못 해요. 그럼요. 예,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AI의 그 넥스트 스텝을 우리는 광통신 쪽으로 이제 간다고 젠순왕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 돼요. 그게 뭔가 빨리 찾아서 빨리 가야 돼요. 맞습니다. 난 모르겠어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냥 넉놓다가 그냥 이제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하나가 딱 나오면 처음에는 그냥 요만큼의 관계만 있어도 관련주일에서 무조건 오릅니다. 시장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옥석이 이렇게 가려지죠. 그러니까 지금이 좀 그럴 때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나오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말로만 말고. 그러려면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매매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수급이 과연 뒷받침이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연구해서 뭐 회사마다 전화해서 엔비디아 매출이 있어요. 이렇게는 못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귀신처럼 시장은 그걸 알고 알죠. 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평의 슬로프예요. 기울기예요. 12평이 우상향을 계속 가면 이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긴 가는데 12평이 자꾸 두루 눕는다. 플랫해지게. 그럼 제한적인 상승. 이러면 제한적인 상승인 거고 거기다가 꺾이면 얘는 아닌가 봐. 일단 이렇게 피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거를 좀 검증할 필요는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그 테마로서 상당 기간 주식시장에 있을 것이다라는 건 틀림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양자도 마찬가지죠. 양자도 뭐 이것도 엔비디아가 그거 우리 뭐 이징이라고 그러죠. 맞아. 그 AI 모델 이거를 탁 던지면서 우리는 이제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AI의 다음 스텝을 일로 정한 거야. 이것도 젠슨왕이 저질러 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D-Wave, 레게티 뭐 컴퓨팅 이런 애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막 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200에서 300% 정도 매출이 증가했어요. 미국 아이온큐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100큐피트 큐피트,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로 진입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더 흥분했어요. 이거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그래갖고 2035년 그때까지 세계 그 1위의 퀀텀 칩을 우리가 제조하겠다 이러고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네. 이 칩을 제조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칩 보안 칩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거기에 뭐 소자나 이런 걸 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통신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통신주 사람들 같이 움직이는구나. 느닷없이 느닷없이 통신주가 이통주가 왜 올라요? 막 이러는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안 칩에 뭐 엑스게이트, 뭐 ICTK 뭐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예.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종목 추천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쪽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넷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핵심 소자 관련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이런 게 통신이죠. 이 세 개가 이제 맞물려서 이게 이 안에 양자 컴퓨팅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성격상 난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바닥에는 못해. 무서워서. 그러면 통신을 택하는 거예요. 어쩐지 SK텔레콤이 요새 잘 나간다 했다. 그러면 이제 통신을 택하는 거예요. 왜? 통신은 대표적인 내수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더해지면 더 좋고. 그러니까 난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나는 통신을 이 중에서 택하겠어. 그러다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못 먹어도 거야. 뭐 이러는 분들은 보안칩에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똑같은 그런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수급이 변화가 없다면 들어가지만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 빨리 내려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꼭 그 어떻게 다짐을 한다 그럴까 뭐 이게 기준? 뭐냐? 네, 그게 뭐냐면 나는 늦게 샀으니까 처음에 산 사람보다 조금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덜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맞아. 얘기냐면 그게 중요하죠. 이거를 낮은 가격에 산 사람은 계속 오르니까 조금 흔들려도 되지만 나는 얼마 전에 샀기 때문에 그게 얇아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5일 이동 평균이 꺾이면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18만 원, 19만 원에 사신 분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산 사람은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없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종목을 살려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거. 근데 이런 거를 살 때는 항상 나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보다 조금 먹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맞습니다. 거기서 욕심 부리면 이제 나중에 결과가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점에 또 궁금한 건 뭐 양자도 있고 강통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의 미래가 궁금해요. 네. 이게 총전 때문에 내려가는 건가? 아닌데 총전을 해도 방위비가 늘어나니까 또 올라가야 되나? 이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방산주가 오르는 거는 그냥 핫한 이슈로 오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거 안 오르면 이상하지. 근데 이제는 조금 그게 장기적인 이슈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지만 나토가 미국이 떠난 나토로 남잖아요. 근데 이제 나토 국가 중에서 폴란드 같은 데는 그걸 일찍 깨닫고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확보를 해서 가성비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상군으로 따지면 폴란드가 요새 유럽에서 최강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젠가 그 나토 국가의 그런 이런 방산 관련되는 대사급 사람들이 10몇 명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왜 왔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떠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으니까 좋아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그동안에 너무 미국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무기 체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기 체계를 살려면
우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만드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납기를 못 맞춰. 납기를 못 맞춰. 어딜 가나. 어디를 가나. 일정이 문제구나. 네, 그 일정이 여러분. 더군다나 무기는 빨리 필요할 사야 때 돼. 빨리 네, 와 와야 있어야 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니까 한국이다. 부지런합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155mm 포탄 우리 좀 좋으니까 우리 일주일 분밖에 없는데 빨리 만들어서 줄게. 그러니까 니네 일주일 분 얼마인데니까 300만 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계 자체가 전쟁을 겪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져 있는 데다가 나토는 지금 무기 체계가 미국 체계잖아요. 맞아. 그 우리 자생할 수가 체계랑 없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구권 러시아나 중국 체계는 그 미리수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방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쟁 끝나면 중동 국가도 이번에 천궁2 봤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사드보다 훨씬 싼데 이렇게 요격률은 제일 높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사드 빼가면서 우리한테 엄포를 놓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 무기가 더 잘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의 그 방산의 판매처는 굉장히 넓어졌다. 거기다가 지금 잠수함이 캐나다를 가고 있잖아요. 잠수함이요. 횡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냥 도착할 때 되지 않았나요? 네, 이제 뭐 하와이쯤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해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독일은 이제 드롭한 것 같아요. 느낌에 보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달라 캐나다에서 반대급부로 얘기했는데 폭스바겐이 드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그냥 보면 한번 질러보고 네. 내용 말지 네. 그랬던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가서 수소차를 들고 현대 자동차가 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핫하기보단 이제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 받기 시작하면 우리도 느끼는 게 있지만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우선적으로 한국에 원유를 주겠다 이렇게 지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파이너리 시설이 우리가 절대 강자예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리파이너리가 세계 3개국 중에 들어가는데 특히 항공유는 우리가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바이오항공유. 네. 항공유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한테 기름을 안 주면 항공유가 안 나오면 비행기가 못 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시지만 우리나라 남해안에 그 저장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시설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간 것도 그렇지만 이 청와대에서 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빼놔 여기다가. 그러면 호르무즈고 뭐고 여기 안전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니네가 원하면 리파이너리 해서 보내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로 느낀 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부각이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네. 어려우니까 반도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럼 여기서 우회 항로들이 점점 많아지면 또 우리나라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 네. 조선인데. 조선은 또 이게 방산하고 또 많이 엮여 있죠.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조선으로만 보기가 힘들고 이제 마스카도 그렇지만 미국이 배를 전혀 손을 못 대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존스법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 잠수함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조선은 단순 조선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 LNG나 이런 거 운반선도 우리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이 일 때문에 더욱 부각된 게 북극 항로인데 북극 항로에 다니는 쉐빙선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걸려 있네. 예,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잘 만들어요 쉐빙선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선도 빼놓을 수 없는 섹터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조선과 방산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하나를 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주님이 보시기엔 물론 조선도 지금 좋고 방산도 워낙 지금 모난 데 없이 빠지는 거 없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전 둘 다 사요. 둘 다? 둘 다 사는데 다만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주식을 우리가 이제 물건 살 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하는 것처럼 찜해놓고 관찰하다가 매매 타이밍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삼성전자도 손해 나는 사람이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짓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2평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10일 2평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섹터를 사라. 그리고 그게 꺾이면 좀 이익 실현하고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방산이랑 조선이 아니면 또 별개로 각각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꼭 지켜라. 그러니까 얘는 사고 얘는 안 사고 이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어쩌다 생각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이런 섹터들은 매일 체크를 하면서 그걸 보고 계셔야죠. 그래서 찜해놓고 보고 있다가 인베스트먼트 풀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그거를 매일 체크하다 아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면 이제 매매를 하시면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